자동차 정보를 알아보는 자동차 이야기 한정현 교수의 교통안전 상식. 안전한 자동차 생활, 재미있는 자동차 상식을 전해주시는 분이죠. 자동차 칼럼리스트이자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한정현 교수님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예. 다음 주에 인천교통방송이 개편을 맞아서 교통상식 시간은 아쉽지만 작별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죠. 네, 예. 그동안 정말 재미있었고 또 흥미로운 정보, 도움도 많이 됐었어요. 아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고요. 아무튼 저도 우리 공아나운서하고 같이 이렇게 즐겁게 자동차를 갖고 주제로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네. 느낌이 좀 어떠신가요? 예, 이제 봄이니까 나른하고 여러 가지 그랬는데, 네. 어떻든 간에 또 이제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라고 하다 보니까, 네. 그동안 요거는 언제 하지? 언제쯤 이런 주제를 할지 했던 얘기가 하나 있었는데, 네. 오늘은 아마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요. 네. 자, 그러면 네. 마지막 정보는 어떤 주제인가요? 네, 마지막 정보라고 하기가 좀 그런데, 지금 보면 요즘에는 이제 많은 단어 중에 스마트라는 단어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엄청나게 많이 쓰이고 있는데, 네.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스마트는 교복 브랜드 하나 있었어요. 있었죠. 네.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너무 이것저것 다 스마트라는 말을 쓰는데, 네. 저도 오늘은 스마트라는 말 써서 스마트 컨슈밍, 네. 요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똑똑한 소비를 말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이 똑똑하세요. 또 네. 인터넷이라든가 또 하다못해 SNS까지 통해서 다양한 정보 접하시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지식은 분명히 높아졌거든요. 네. 그런데 반해서 사실 이 자동차라는 분야 쪽에 오면 이 자동차 분야의 소비에 대해서는 아직 소비자분들이 좀 덜 스마트하달까, 좀 더 스마트해져야 될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개선해야 하나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 소비자들 수준은요, 자동차에 관한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계세요. 그런데 소비하는 방법이랄까 또는 소비에 접근하는 어떤 인식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자 해요. 네. 똑똑한 자동차 구매법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동차 소비자들이 똑똑한 데 반해서 자동차를 선택하거나 할 때는 조금 이 구매 기준 같은 걸 좀 더 스마트하게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한 20년 전, 30년 전만 해도 자동차 그러면 일단 자동차가 있냐 없냐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부익충의 전유물인 시절도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이야 자동차가 있냐 없냐는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어떤 차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걸 가지고 오히려 생활의 도구로 바뀌다 보니까 그렇게 변화가 되고 있는데, 네. 아직도 보면 이제 자동차를 선택할 때 보면 아직도 20년대 기준에 약간 좀 스마트하지 못한 기준을 전제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보면 이미 우리나라는 자동차 보유대수로만 갖고 따지면 1가구 2차 시대가 이제 이미 지나서 1가구 2차 시대로 지금 돼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1가구 2차 시대에는 차를 가지고 가장은 출퇴근도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가족 나들이에도 써야 되고, 그런가 하면 또 집에서 어떤 장보 일을 한다든가 이럴 때도 다 써야 되기 때문에 네. 다용도성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했던 시절도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은 1가구 2차가 되면은 차마다 해야 될 용도가 따로따로 분류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출퇴근용 차를 사면서 또 하나는 이제 가정용 차를 사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차종이 구분이 되다 보니까 네. 어느 차종에는 경제성이 우선적으로 가야 되는 차종이 있고, 네. 효율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따져서 자동차를 소유하고 이용한다는 건 사실 생활에 있어 큰 비중의 지출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소비 지출을 좀 더 스마트한 선택을 하면 좀 더 합리적으로 지출을 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죠. 네. 하지만 출퇴근용 차라고 해도요. 가끔 네. 가족 나들이에 쓰거나 장보기에 쓰기도 하는데요. 예, 맞아요. 우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고미정 아나운서 말씀대로 꼭 거기에만 쓰는 건 아니죠. 네. 그런데
우리 공하나 말씀대로 가끔 쓰는 용도거든요. 네, 가끔요. 가끔이 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출퇴근용차로 사실 SUV 선택하는 소비자분들 많이 봐요, 주변에서도. 네. 근데 만약에 출퇴근 용도라고 하는 전제로 보면 SUV가 갖고 있는 어떤 높은 시야, 그래서 좀 더 운전을 할 때 좀 덜 피곤할 수 있는 것 외에 다른 부분들은 유리한 부분들이 하나도 없어요. 네. 뭐 가까워다 보면 또 그런 사람도 있죠. 가끔 가족 나들을 위해서 미니밴을 사야겠어 그러는데 그런 분들 가족 나들이 가는 거 보면 1년에 한 두어 번 가나 그래요. 네. 그렇다면은 그 두어 번 갈 때 온 가족이 타기 위해서 큰 차 살 이유가 없다는 거죠. 네. 소형차 또는 경제적인 차를 타서 1년을 쓰고 가족 나들이 할 때는 렌터카를 이용하던 뭐 이런 다른 방법들이 있으니까요. 네. 그 차종 선택은 원래 필요한 용도에 맞춰서 기준을 타이트하게 하라 그리고 또 어떤 것이 현명한 소비일까요? 이제 고르다 보면 우리 옛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이왕이면 다 옮기지마라는 표현. 네. 또는 아주 나쁜 속담도 있습니다. 이왕 대립 이런 식으로 어떤 네. 결과에 대해서 보면 그 결과의 행동 이후에는 이제 대범해지는 게 우리나라 사람인데. 네, 맞아요. 그런데 차를 막 그렇게 고민하고 차종 고르고 나서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차 등급을 선택할 때 대부분이 보면은 최고급을 택해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통계에 따르면은 모든 차종의 판매 비중들을 다 통계를 보면요. 최고 등급 우리가 흔히 말해서 풀옵션이라고 하는 모델 비중이 어떤 차종은 50%가 넘는 경우가 있고 심한 경우에는 90% 이상이 최고급 등급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통계가 나와 있어요. 네. 그 옵션 리스트를 보면은 몇 가지 탐나는 장비 때문에 윗급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대부분의 심리가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일반 소비자들도 이제 좀 이 SNS 같은 데서는 자동차 회사들이 옵션 딜을 한다라는 이제 그런 속된 표현도 하긴 하는데 네. 실제적으로 자동차에서는 이제 옵션 리스트 만들 때 그런 심리를 이용하긴 하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안전이나 또는 정말 개인의 용도에 따라서 당연히 필요한 옵션이 있다면 그걸 택하기 위해서 윗등급으로 오르는 건 당연한 건데 네. 의외로 많은 소비자분들이 정말 쓸데없는 옵션에 순간적으로 잠시 판단을 흐려서 100만 원대 추가 지출하는 경우 다시 말해서 한 등급만 올라가도 보통 100만 원 또는 그 이상이 오르거든요. 네. 그런 경우가 좀 많아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 일반적으로 윗급으로 올라갈수록 차 내외장은 좋아지겠죠. 편의장비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사용할 때 굉장히 좋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그래서 고장률 높아지는 거고요. 또 수리비도 역시 비싸집니다. 네. 예를 들자면 이제 고급 모델에 들어가는 그 LED 라이트 같은 경우에 멀리서도 이제 차의 위치가 이제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어서 안전하다고 광고하거든요. 네. 소비자분들도 그냥 믿어요. 그런데 사실 보면은 그게 안전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차가 좀 더 고급스러워 보이고 좋아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선택하는 소비자분들이 많은데요. 만약에 얘가 고장나거나 또는 접촉사고로 파손됐을 때는 보통 일반 라이트보다 서너 배씩 비싸요. 네. 그런가 하면은 이제 큰 힐을 띄는 것도 옵션으로 돼 있는데 요즘 다시 타이어의 성능이 높아져서 일반 도심주행이나 우리가 안전운행할 때에는 부디 넓은 타이어가 거의 필요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도 그걸 띄우기 위해서 윗등급을 택하거나 또는 윗급의 타이어를 옵션으로 택하는 분들이 많은데 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거 연비 나빠지고요. 네. 또 조용하고 좋아하는 우리나라 분들하고 반대로 소음 발생 원인이 돼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라든가 또는 오디오에다가 비싸게 투자하는 분들 많으세요. 많죠. 네. 제 생각에는 그냥 그 돈 가지고 집에 있는 오디오 좋게 하는 게 더 현명하고요. 네. 차에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가 하면 또 열선 스티어링 휠이라고 겨울에 오면 따뜻하게 데펴주는 거 있는데 네. 그것도 사실은 원리로 따지면 그냥 그 배터리를 합선시키는 거거든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네. 배터리 전기 소모에도 좋을 리 없고 또 여차하면 또 잘못되면 관리 못하면 화재 위험도 있고. 네. 한겨울에 분명히
스티어링이 차갑긴 한데요. 네. 그냥 운전자 바뀌면 그냥 간단해요. 아, 그렇군요. 네. 친환경적이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죠. 네. 우리가 차를 살 때 많은 것을 감안하는데 조금 더 생각해서 최소한의 기준을 가져야 된다는 걸 의미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동차에 있어 뭐 똑똑한 소비라는 게 불편한데 모든 걸 다 본인 소비자가 책임지고 싸고 뭐 이런 걸로 가자는 건 아니고요. 네. 사실은 우리가 정말 쓸데없는 것들을 많이 달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파워 윈도우 같은 경우도 혼자 타는 경차나 소형차 같은 경우 뒷좌석 파워 윈도우 필요 없거든요. 그렇죠. 뒷좌석에 누구 태울 일도 거의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파워 윈도우는 다 있어야 되고 파워 스티어링을 달려야 되고 뭐 이런 것들 네. 사실 뭐 좀 사족 같다고 할 수 있겠지만 자동차에서 광고 그대로 믿지 마세요. 네. 사실 우리 이력서 보고 저도 가끔 가다가 이제 깜짝깜짝 놀랄 때 있거든요. 네. 굉장히 이걸 좋은 친구다 그렇게 봤더니 포토샵이란 걸 했구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네, 자동차 광고도 역시 이 광고는 포토샵 과정을 거쳤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차를 구매할 때 마음이 들뜨기 쉬운데 보다 냉정히 생각하고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안전한 교통생활을 위해서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당부 말씀 부탁할게요. 네, 자동차 운행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운동신경보다 시력이에요. 네. 넓은 시야 가지시는 게 좋은데 넓은 시야 갖는다는 얘기는 부지런히 거울 많이 보셔야 돼요. 여자분도 화장하려고 거울 보시지만 네. 자동차는 많은 거울이 있거든요. 사이드 그렇죠. 미러, 룸 네. 미러. 거울 많이 보시면은 보이는 만큼 조심하게 되고 그러면 더 안전운전하시고 또 운전이 더 즐거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동안 한장현 교수님 고마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기를 기대할게요. 예,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덕대학교 한장현 교수였습니다.